안녕하세요. 코로나 환자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코로나19 체크업 앱을 개발한 군의관 허준영 대위라고 합니다. 제가 코딩하는 의사로서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설명드리고 제 학생 때를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강연을 재밌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준영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대부분은 제가 누군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간단히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의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대에 진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현재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 복무를 위해서 현재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2007년쯤에는 핀노트라는 스타트업을 시작하기도 했었고 당시에 그 프로젝트로 중소기업청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뒤에는 의료봉사단체인 사회적 기업 프리메드를 코파운딩 하기도 했었고 OS10 데브라는 이제 맥 개발자 커뮤니티의 운영진도 해본 적이 있으며 윈터 오브 코드에서 1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앱스토어 우리 전체 국내 2위를 했던 스터디메이트라는 앱을 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저는 현재 비영리 코로나 프로젝트인 다클, 닥터즈 언더 클라우드라는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먼저 국방부 장관님, 저희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이 제가 하는 프로젝트를 높게 평가해 주셔서 표창장도 주시고 직접 밥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WHO에 저희 프로젝트가 3번째로 등재되기도 했고 KBO에서 키움에서 이제 시구도 직접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여러 가지 TV 프로에 출연을 해가지고 많이 방송을 타기도 했었으면서 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은 다음에서 메인에 제가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높게 평가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먼저 동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군의관 허준영 대위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WHO에도 등재가 됐고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데 기여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저희 프로젝트는 ICT를 이용하여서 생명을 직접적으로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는 저희가 코로나19 환자를 선별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환자를 선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래프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나라별 사망률을 표현해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14%가 넘는 좀 안 좋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2%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정말 높기는 하고 우리나라 의사들이 정말 치료를 잘 하기는 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7배나 차이 날 정도의 차이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도대체 문제인지를 여러 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이 나라별 침상수랑 사망률이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환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을 다 입원 치료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사망을 한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의료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사망률이 결정되고 의료 자원이 부족할 때 환자가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환자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은 총 10명의 코로나 환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한두 명 정도, 약 10에서 20% 정도 되는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나머지 90% 정도의 환자들은 사실 집에서 감기약 먹으면서 지내도 충분히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한 명의 환자를 잘 선별해서 이 사람에게 의료 자원을 잘 투입을 한다면은 최대한 많은 환자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 환자 선별을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환자들이 입원 치료가 필요할까요? 이거는 사실 의사들도 아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종 감염병이고 아무도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 국내 확진 환자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90%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는 알고리즘을 제작했습니다. 즉, 저희 알고리즘을 이용하면은 이 코로나 환자 중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90%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저희는 앱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본인이 입력할 수 있는 증상을 통해서 본인이 입원이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앱을 통해서 저희는 환자들을 최대한 많이 살리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이 어떤 환자들에게 어떻게 쓰일 때 가장 효과적일지를 계속 협의 중이며, 한 예로 생활치료에 계시던 환자분들은 계속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혹시라도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저희 앱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판단을 해서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프로젝트는 국내 환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의료 자원이 그나마 많은 편이어서 다행이지만 아프리카라든가 여러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 치료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 저희 앱이 충분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외로 가는 것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저희 서비스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이쪽 나라의 정부들과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많이 보셨던 서비스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앱과 서비스들은 일반인들이 좀 더 편하게 생활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라고 하면은, 저희 서비스는 사실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살리는데 기여를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서비스를 사실 기획하고 제공하는 데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IT 기술과 의료가 만났을 때 가장 큰 파급력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계속 꿈을 꿔왔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의사이신데 프로그래밍도 하시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약간 부끄럽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의사인데 어떻게 프로그래밍도 하냐, 천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천재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주 성실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다고 했을 때 이때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만의 어떤 팁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해서 나오게 됐는데, 그 팁은 사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생활하면 된다라고 제가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그래도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팁을 제공해드리고자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즉,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제가 프로그래밍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에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본인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하는 순간 본인은 그 틀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여러 핑계들을 많이 대십니다. 뭐 나는 지금 바빠서 안 돼. 아니면 나는 원래 그런 걸 잘 못해. 아니면 뭐 나는 학생이니까 못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것들은 전 다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제가 대학교 때 스타트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사실 졸업을 해야 돼서 제일 수강을 많이 했던 학교였습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하루가 너무 짧았습니다. 너무 바빴는데 그래서 또 공부하는 시간도 다른 학기에 비해서 뭐 5분의 1도 안 되는 시간 동안밖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점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학기가 전 4년 대학교 다닌 중에서 가장 학점이 좋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안 된다는 건 언제나 핑계일 뿐이다. 시간은 사실 자기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런 시간이 없다. 이런 것은 단순히 핑계일 뿐이다. 이런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본인이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하는 일들은 다 사람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런 핑계를 갖지 마시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다고 했을 때 어떤 고등학생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 옛날 사진첩들을 많이 이제 뒤적거렸습니다. 근데 그때 사진들을 보면서 옛날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매번 소개서를 쓸 때마다 IT 기술과 의료를 접목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썼고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의대 교수님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포부는 좋은데 의료는 사실 굉장히 진지한 분야고 여기에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네가 컴퓨터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꿈은 크고 좋으나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저에게 계속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래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그래도 나는 언젠가는 이 컴퓨터 기술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 생각을 했고 꿈을 꿔왔기 때문에 지금 조금이나마 환자를 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지만은 다 좋은 조언이기는 한데 그래도 꿈을 꾸는 것을 멈추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사실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텐셜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